주로 예, 반갑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기술정책협동과정에서 박사과정을 갖고 있는 정상호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연구 제목은 수도권에서 시행된 은행 경유차 저공해 사업의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입니다. 예, 제가 발표드릴 순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의 전체 인구의 2000년 기준으로 약 한 46%, 지금은 한 50%가 넘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이 대교임이 심각해지자 2002년도 정부에서는 수도권 대기질 특별 대책을 수립하였고 2003년도에는 수도권 대기 개선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대기 관련 법률로는 그 전에는 대기환경 보존법만 있었는데 수도권 대기질이 심각해지다 보니까 이 특별법을 따로 하나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특별법에 근거해서 2005년도에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1차 기본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 1차 기본계획에서는 수도권 대기질 악화의 주범을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로 규정했습니다. 밑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자동차에서 PM10은 66%, NO2는 50.7%를 배출했고 특히 수도권 차량의 27%에 불과한 경유차에서 PM10 100%, NO2 71%를 배출하는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 기본계획 예산의 75%인 약 한 2.3조 원을 투입해서 운행 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운행 경유차 저공해 사업은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LPG 엔진으로 개조, 조기 폐차 등 이런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런데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서 추진된 저공해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효과가 있는지 객관적인 평가가 없이 2차 기본계획이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헌법 제35조는 분명히 환경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으로부터 걷어들인 세금으로 특정 지역, 수도권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대기질 개선 정책은 사안의 시급성이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정부에서 결정한 것이므로 어느 정도 타당성은 인정이 되지만 그러나 1차 기본계획의 연장선상이라 평가받는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과연 1차 기본계획 그 핵심 사업이 성과를 거뒀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환경부는 2013년도에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1차 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그림에서 보듯이 낙관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1차 기본계획이 당초 목표로 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였지만 수도권의 대기질은 일부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 개선된 효과가 정부의 정책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수도권에는 비수도권과는 달리 밑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두 가지 종류의 대기질 개선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예산이 투입된 예산 사업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은행 경유차 저공해 사업이 대대적으로 이어졌고요. 비예산 사업으로는 수도권 대기 특별법에 따라서 전국의 자동차의 대기환경 보존법에 따라 적용되는 배출 허용 기준보다 더 강화된 배출 허용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수도권에는 더 배출 허용 기준이 강화되었고 그다음에 예산 사업으로 저감 사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수도권의 대기질이 더 개선되는 게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은 1차 기본계획의 핵심 사업인 은행 경유차 저공해 사업이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를 농도를 기준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해 본 것입니다. 자, 1차 기본계획은 PM10과 NO2의 농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 기준으로 40 ppb, 40 마이크로그램, 그 다음에 NO2는 22 ppb입니다. 은행 경유차 저공해 사업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의 대기질 악화의 주범으로 분석되었고 특히 5년 이상 노후 경유차가 오염물질의 75% 내지 77%를 배출하고 있어서 이런 경유차를 개념상으로 좀 더 다르겠습니다만은
특정 경유차로 규정하고 이들 경유차에 대해서는 강화된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하고 정밀 검사 시에 2, 3년에 한 번씩 받는 정밀 검사 시에 허용 기준을 부적합하면 아까 말씀드린 DPF 부착이라든지 디젤 엔진으로 개조, 조기 폐차 이런 저응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입니다. 환경부는 동사업이 시행된 수도권만을 대상으로 분석해서 PM10은 일부 개선됐습니다만은 NO2를 감소하는 데는 기여하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동사업이 사회적 편의까지 고려하면 경제성이 있다. 그렇지만 동사업이 효과성 측면에서 만족스럽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 간의 비교 평가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사업 효과가 유의성이 입증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역 등은 2005년 이후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모두 감소하여서 1차 기본계획의 그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김용표도 마찬가지로 수도권인 서울 말고도 비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 원주나 축평령의 가시거리가 2006년 이후 모두 증가해서 1차 기본계획이 성과를 거두었다는데 약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대기 측정망 자료를 활용한 연구입니다. 환경부의 사업은 배출량을 감소시키면 이들이 농도를 감소시킬 거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출량은 아까 TMS도 말씀하셨고 했습니다만 통상 그 실측 자료라든지 150여 개 기관으로부터 받아서 배출 계수를 적용해서 계산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된 효과이고 통상 2, 3년 뒤에 나옵니다. 농도는 에어프레이에서 제공하는 대기오염 물질 농도는 대기 측정소에서 실제로 측정해서 2월에 나오는 측정된 효과입니다. 그런데 박채영 등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캡스에서 제시한 배출량 자료하고 도시대기 측정소에서 나온 측정 자료하고 이게 서로 대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수희 등도 거의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동경의 그 대기질을 개선시킨 큰 흐름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마지막이 도쿄 환경학교 조례가 있습니다. 동경에서 서울시 조례처럼 도쿄시에서 동경도에서 조례를 만든 게 있는데 그 효과를 루터포드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대. 그 도시 대기 측정망이 아닌 도로변 대기 측정망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런던 시청의 경우에도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 1 내지 5m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도로변 대기 측정소가 교통으로 인한 대기오염 농도를 추적하고 이해하는 도움이 된다는 꼭 기술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성 등 연구에 따르면 이것도 도로변 대기 측정소가 더 타당하다는 이유인데요. 그 10m 거리, 도로부터 10m 거리에 위치한 측정소가 멀리 200m 거리에 위치한 측정소보다 PM10 농도가 10 내지 17%더 높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배출가스의 규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도로변 대기 측정소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음은 해외 사례인데요. 너무 간략하게 정리를 했는데 각국의 경유차 비중은 그 나라의 연료 가격, 경유가하고 휘발유 가격을 어떻게 가져갈까 하는 연료 가격의 정책이라든지 배출가스 규제 수준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경유차 비중이 3 내지 4%밖에 안 됩니다. 영국 같은 데는 30%가 되는데 다른 뭐 옆에 있는 유럽도 60%, 70% 되는 데가 있습니다. 경유차 비중이 이게 다 각 나라마다 많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경유차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WHO에서 그 발암물질로 규정함에 따라서 미국, 일본 등에서도 노후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에서는 로 이미션 존 정책이 대기질을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간주하고 저공해 사업은 이 LED에서
운행을 할 수 있는 어떤 보충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영국에서는 도시 대기질 농도뿐만 아니라 도로변 대기질 농도를 실제로 정책 평가 기준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도 만족했는지를 연간 이렇게 실적을 낼 때 같이 내놓고 있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기존 연구에 대해서 한계를 좀 보시면 기존 연구는 주로 사업이 시행된 수도권만을 대상으로 사업 효과를 분석했기 때문에 이게 이 저공해 사업의 효과 때문인지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강화한 효과 때문인지를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다음에 교통에서 유발되는 오염원을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인데 도로변 대기질 자료가 아니라 도시 평균 대기질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첫째로는 실험진단과 유사한 인구 밀도를 가진 수도권이니까 수도권과 유사한 이제 직할시급 부산, 대구, 광주, 이렇게 울산 이렇게 5개의 비교 집단을 설정해서 분석합니다. 두 번째는 도로변 대기질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세 번째는 이제 국내에 잘 소개되지 않은 폴루션 레짐 이 개념을 차용하여서 분석합니다. 비교 1차 기본 계획은 PM10 및 NO2 농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아까 44, 20으로 낮추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운행 경유차 저공해 사업이 예산의 75%를 투입해서 1차 기본 계획 예산의 75%를 투입해서 추진된 아주 핵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1차 기본 계획의 목표와 운행 경유차 저공해 사업의 목표를 같은 걸로 보고 비교하고자 합니다. 분석 모형은 독일이나 영국 등 EU 회원국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레이쇼의 폴루션 레짐 개념을 채용합니다. 어번 트래픽은 교통량이 많은 우리나라의 도로변 대기 측정구가 같고요. 어번 백그라운드는 도시의 전형적인 대기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시 대기 측정구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척도가 이건데요. 어번 트래픽 레진 농도에서 어번 백그라운드 레진 농도를 빼면 이게 로드 사이드 인크리먼트 또는 로컬 트래픽 컨트리뷰션인데 이걸 가지고 독일도 영국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자료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도로변 대기 측정망과 도시 대기 측정망에 측정된 자료를 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연평균 농도하고 계절 관리제 11월부터 그래 빨리 하겠습니다. 자료를 유효 처리율 75%에서 했고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연평균 기준으로 도로변에서 도시 대기질 농도를 차감해서 나온 교통 기여분을 가지고 보니까 수도권은 교통구역이 증가하고 있고 비수도권은 만만하게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계절 관리 지식이 기준으로 보더라도 수도권은 증가하고 있고 비수도권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NO2의 경우에도 교통기여분을 따져보니까 수도권은 만만하게 증가하고 비수도권 오히려 확연하게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NO2를 계절관리 시기만 따로 분석해서 보더라도 수도권은 증가, 비수도권은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연평균 기준으로 보거나 계절관리 시기 기준으로 보거나 PM10이나 NO2가 수도권은 증가, 비수도권은 감소하고 있어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한 저감 사업이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말씀 아까 본문에 드린 것처럼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는 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학계에서는 효과가 없다, 좀 의심스럽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사업에서 대대적으로 또 사업을 추진하고 전국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너무 재촉을 한 것 같은데 저희 약속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발표 감사합니다.
혹시 이 발표에 대한 질의 있으면 손 들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예, 그 새롭게 제시한 방법으로 이제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시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동의하는 부분은 2015년까지 낙스 감소가 별로 관측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드릴 수 있겠고요. 2016년 이후로는 그래도 감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도 최근에 발표해서 이제 논문으로 낸 적이 있는데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 사실은 요게 1차 규범계획 2005년부터 2014년까지만 분석 기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이해. 질문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문 없으면 저희가 약속된 시간에서 좀 초과가 됐는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